안녕하세요. 유형식 TV의 유형식입니다. 오늘은 유형식 TV 방송 5번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새만금 개발사업가 삼성 경영 참여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고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콜옵션이라는 걸 행사하면 이게 회사한테는 빚이 되는 거예요, 빚이. 근데 그거를 뽕띠를 해야 대충 말아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회계법원에서 그 부채를 보고 하기는 부채를 아무리 생각해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있어. 계획을 바꾸자. 계획서를 바꾸자. 이런 아이들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이제 한국적인 해결 방식이죠. 우리 뭐 무슨 문제 안 풀리면은 뭐 계약서 바꾸면 돼. 언제 것까지 한 5년 전, 10년 전 것도 계약서 한번 다시 써보면 되잖아. 그렇게 실제 현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바이오제닌이라는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까 외군이 이제 여기 서울까지 저기 용까지 왔습니다 하고 이전시에 메일을 올리는 겁니다. 회계법인이 울산 합병 및 바이오 사업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서 부채를 계상해야 된다고 하고요. 부채를 반영하면 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이 돼버리고요. 자본 잠식이 되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고요. 신규 차입 불가능하고요. 상장 불가능하답니다. 빨리 뜨시지요. 보상을 뜨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대응 방안을 해보는 거죠. 뭐 강화도로 따야 됩니다. 저기 우주로 따야 됩니다. 중국으로 계약 조항을 바꾸자니. 예. 하지만 미국에서 바이오젠이 독일 현실이냐 씨발 이런 게 있고 동의여부 불투명. 외국에서 미쳐서 자기 손해를 보고 동의를 해줄게 씨발 이게 이제 동의여부 불투명이라는 나라군요. 방금 보신 방송은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김경률 공인회계사, 참여연대 회계사죠. 김경률 공인회계사가 나와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러분 삼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삼바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오기 전까지 왜 브라질 삼바 축제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그냥 그 삼바 축제 하는 그 내용인 줄 알았더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팩토링 회사더라고요. 그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고 복제약을 주로 복제약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삼성 계열사입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체육이 나오는 KBS 저널리즘 J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삼성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거 오랫동안 들은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승계 되나요? 끝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거의 완전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금 좀 17%를 갖게 됐고 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GS에 한 16억 넣고 전체에서는 좀 장악하고 있다. 그 앞으로 이제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공시는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된다. 그 아버지 과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95년 전환사채부터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많이 시작되는데 이번 사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의 계열사의 가치를 부풀린 사건이잖아요.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삼성의 계열사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실제로 비상장 회사였지만 거래를 한 8만 원 정도는 거래가 됐었던 주식인데 장부 가격 그대로 해서 한 7,700원에 8만 원짜리를 7,700원에 이전 그 다음에 다른 자료들에게 사.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법학 교수들이 야 이거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죠. KBS 저널리즘 J에서 방송했던 내용은 바로 이제
삼성 이재용의 승계 과정. 그 몇십 년 전, 그 80년 초반에 이재용이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몇십억을 받아서 그 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고, 그 전환사채를 다시 또 전환사채라는 것은 바로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환사채를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이재용, 이부지, 이서현이 삼성을 승계해가는 내용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잠깐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삼성 이 이야기는 잠깐 옆에다가 놔두고서 그러면 새만금 개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 내용은 여러분 노태우 정부 아시죠?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전북 군산에 있는 새만금을 간척해서 그 간척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의도의 40배. 여의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 크기인 줄 아십니까? 2.9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넓습니다. 그거의 40배 규모이니까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지금 작년에도 이제 바다의 날인가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북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다가 이제 태양광 4기가와트인가요? 5기가와트인가요? 여러분 기가와트 여러분 이게 발전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화력발전소 1000메가와트 4-5개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럼 이 1000메가와트 화력발전소 4-5개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 도시, 그냥 한 도시도 아니고 10만 도시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사는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그런 규모의 발전 용량을 자랑하는 태양광을 지금 간척하고 있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그 새만금의 태양광을 재생에너지로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론 이제 전북의 이제 그 에너지 자립도가 아마 3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극복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탈원전을 문재인 정부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탈원전을 했으니까 그 원전을 발전량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조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하시겠다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는 다른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만금 개발 사업은 다른 방향에서도 한번 새만금 개발 사업 유형식 아니라고 이제 지금부터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개발 사업 유형식 안은 무엇이냐? 그 여의도의 40배가 되는, 그러니까 3, 4, 12, 140 제곱킬로미터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지역에 유형식 안은 첫째, 추모 시설을 건설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는 늙어가고 늙어기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그 추모 시설이 필요한데 그 추모 시설이 또 혐오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마포에서 작년인가요? 그 보람상조가 그 마포구와 고양시 그 경계선에 물론 이제 주소지는 고양시지만 거기에 이제 필지를 얻었는데 마포 주소 아파트랑 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난리가 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모 시설을 왜 지어야 하냐? 그
저는 그 추모 시설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략 5천만 기의 납골함이 들어가요. 5천만 기 이상의 최대 규모 7, 8천만 기의 납골함이 들어갈 수 있는 추모 시설을 지어야 한다. 첫째. 둘째, 교정시설. 쉽게 말씀드려서 교도소입니다. 여러분. 교도소를 왜 지어야 하냐.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노인들이 일부러 범죄 활동을 벌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훔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교도소를 보내는데 이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교도소를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교도소에서 다 해주니까 먹여주지, 입혀주지, 뭐 운동시켜주지, 씻겨주지, 씻겨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씻을 수도 있고 다 해주니까는 그 저소득, 기초생활 그 저소득 노인 어르신들이 일부러 이제 범죄 활동을 벌여가지고 교도소를 간다는 뉴스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은 노인 전용, 치매 재소자 전용 교도소를 지금부터 준비해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또 지금 여러분 전국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명박이 있는 저기 문정동에 있는 그 동부구치소, 그리고 박근혜가 있는 서울구치소 503호 이렇게 있는데 왜 또 짓느냐? 지금 너무나 노후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교도소라는 것이 1급 국가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설계도 어디서 하냐면 이제 국정원에서 합니다. 국정원에서 이제 아침에 그 아침 하루 분량의 공사할 것만 도면을 보여주고 가져간다. 왜냐하면 이제 교도소에서 뭐 그 도면이 그 외부로 나가서 뭐 범죄 집단들이 쉽게 말해서 알게 되면 뭐 쇼생크 탈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가십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교정 시설, 그리고 두 번째 요양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양 시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선 공약으로 뭘 내고 가셨습니까? 국가 치매 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지금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0만 명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2026년에 우리나라가 통계청에 발표하면 20%, 인구의 20%가 65%, 65세 노인들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령화 얼마나 치매가 지금까지 물론 이제 한 10년 뒤에는 물론 이제 치매를 억제하거나 치료하는 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미래의 불확실한 내용이고 일단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치매 환자들이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그리 저기 하는데 그 혐오 시설을 또 어디다가 짓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웃에다 여러분 이웃에 옆 동네에 집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청소년들 아니 청년들을 위한 그 임대주택 짓는 것도 지금 그 저기 뭡니까 반대가 심한데 그 동네에 사는 그러면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 저는 새만금 개발 사업에 새만금에다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넓은 땅 그 부지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새만금 개발 그 92년이죠. 아니 92년이 아니죠. 저기 노태우 대통령이 그 대선 공약을 해놨을 때는 이 새만금을 간척을 해서 농업시설, 산업시설, 그 다음에 뭐 관광시설로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산업단지 국가 산단이 부지가 남아도입니다, 여러분. 국가 산업단지가. 그리고 농업시설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남아돌아요. 예? 지금 쌀이 남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북한에도 주고 빨리 넘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농협 저온 창고에서 지금 썩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쌀값이 올라가지고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정부비를 방출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또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왜? 쌀값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농협 저온 창고에 있는 쌀은 어차피 이제 북한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저기 못 사는 아프리카나 그 서남아시아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보내는 게 물류비도 적게 들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새만금 애당초 계획했던 산업 기반 시설도 못 들어가고 농업 기반 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관광 시설이라고 관광 시설 얼마나 지금은 해외로 갑니다. 해외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때 성수기 때 여러분 국내에서 뭐 제주도도 이제 물론 많이 가지시지만 해외로 가는 그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갑니다. 해외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새로운 문물을 접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죠. 그래서 해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 개발 사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만금 개발 사업 유형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정시설, 추모시설, 요양시설을 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새 시설을 지어야지만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설들을 건설하면서 한밥집, 건설 인력 수백만 명이 연간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한밥집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또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시설들이 완공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 뭡니까? 거기에 운용되는 인력들 어디서 데려오겠습니까? 뭐 전라도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 저기 일자리 창출 일단 군산에서 그 다음에 전북, 호남, 그 다음에 뭐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추모시설은 7, 8천만 기의 납골함이 들어갈 수 있는 지어야 되고 교정시설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 그러니까 이제 흉악범들이나 그런 저기가 아니고 이제 그 청소년들 그리고 그 범죄 그 강도가 낮은 그런 재소자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재소자들을 위한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2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 새만금 개발사업 유형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선생 새만금 개발사업과 오늘 그 유형식 TV 5번째 방송의 제목이 새만금 개발사업과 삼성경영 참여인데 삼성경영 참여와 새만금 개발사업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새만금 개발 사업에서 추모시설 7, 8천만 기의 납골함을 수용할 수 있는 추모시설을 짓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2천만에서 3천만 기를 어디서 납골함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콩이 지금 그 추모시설이 포화 상태입니다. 여러분 홍콩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 좁은 구룡반도에 있는 그 홍콩에 지금 그 추모시설이 모자라가지고 동굴을 파서 아니면은 뭐 그 인공섬을 만들어서 추모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홍콩의 아파트 값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홍콩 자치정부에 제안을 해서 약 500만 기에서 1000만 기의 납골함을 한국의 새만금 추모시설로 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기당 뭐 1,500불에서 2,500불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수출만 생각하지 말고 수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싱가포르로부터
낙고랑 싱가포르도 도시 국가니까 작은 도시 국가에 그 가서 거기 그 장례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로부터도 그 추모 저기 포화 상태인 낙고람을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그 수입을 해서 새만금 거기 추모 시설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대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도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범죄자들 우리나라 이제 추모 시설로 추모 시설이 아니죠. 교정 시설로 싱가포르 정부와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정기적으로 1년 이상 재소해야 하는 그 재소자들을 여기 대만금, 새만금 교정시설, 즉 교도소에 입감하고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이제 그 매년 선입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가도 뭐 브루나이 얼마나 부자 나라입니까, 여러분? 브루나이, 뭐 싱가포르, 홍콩, 뭐 여러 나라들 부유한 나라, 사우디, 뭐 그런 아랍에미레이트들 그런 나라로부터 이제 낙골함이라든지 그런 제소자들을 하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고 CCTV를 보안 점검하고 그런 인력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가 새만금 그렇게 이제 좀 엉뚱한 아이디어지만은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으면 약 한 10조에서 한 20조의 그 시드머니가 만들어집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김문준 다스베이더와 이제 저널리즘 제2에서 같은 삼성그룹을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인수가 아니죠. 인수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진칼이라고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입니다. 한진칼의 10%의 지분을 어디가 갖고 있냐? 글로리아 홀딩스가 갖고 있습니다. 강성구 대표라고 애널리스트 출신의 사모펀드 대표인데 그 사모펀드 어디입니까? KCGI가 지금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죠.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을 지분 10% 이상 현행법에 의하면요, 여러분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 지분 10%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리아 홀딩스가 이제 한진칼의 지분 10%를 획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영을 참여하고 그 경영을 참여하는 목적이 여러분 그 몇 년 전부터 조현아, 조원태, 조양호, 그 누굽니까 또 조민아 이렇게 이명희 이렇게 이제 이 가족들이 전부 다 그냥 그 뉴스에 나오는가 사회 뉴스 뭐 경영을 잘한다든지 대한항공이 뭐 1등 항공사가 됐다니 그런 걸로 뉴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뉴스에 계속 펌프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10조, 20조를 시드머니로 해서 삼성 경영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지주회사 여긴 삼성물산 지분 10% 이상을 투자하여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투명 경영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그룹의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사들 뭐 삼성생명, 삼성증권은 아니고 그 회사들은 이제 서울에 있어야 되고 경제 관련 파트니까 금융 관련 파트니까 이제 삼성전자 본사, 삼성물산 본사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모직, 그렇죠. 그 회사들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재벌 기업인 삼성의 회사들을 지방으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도 보내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